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름 넣어야 할 때가 돼가지고 오늘 넣어야 되나 내일 넣어야 되나, 기름값이 언제 내려갈지. 사우디가 아닌 산유국이라면 싸게 해서 많이 팔자라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급한 건 바이든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름 넣으려면 제일 싸다. 기름값이 언제 내려갈지, 기름값이 이렇게 자꾸 뛰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요즘 기름값 뛰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일부 있지만 정치적, 국제, 외교적 이유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미국이 유가 좀 내립시다. 전 세계 기조도 이렇고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물가 잡기도 바빠서 좀 도움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따르는 기조가 많았어요. 미국한테 받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빈살만은 내가 왜?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너희는 물가를 낮춰야 되지만 우리는 아직 물가가 높지 않아. 니네가 우리 동의 없이 셰일 혁명 일으켜서 유가 교란시켰지. 그때는 우리가 올려달라고 했는데 니네가 더 깎았고,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이든은 탈석유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데, 그럼 니네는 그거 할 때 나한테 상의한 적 있었냐? 그러면 나도 탈석유 시대를 우리 아라비아 이슬람 왕조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난 지금 유가로 돈을 벌어야겠다. 또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러시아의 지금 원유 가격이 이제 다 경제 제재로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전 세계에서 석유 수급의 두 번째 역할을 했던 러시아가 이렇게 딱 수출이 막히니까 자기의 바게닝 파워가 훨씬 커진 거죠. 시장 지배력이 100달러 위까지도 사실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90불까지 거의 와 있으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나한테 뭐 해주는지 한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석유를 비싸게 팔면 적게 팔리는데 그때 생기는 이익과 싸게 팔면 많이 팔리니까 그것도 나름 이익이 생길 텐데 왜 꼭 유가를 비싸게 선택을 합니까? 라고 하면 유가가 비싸진 대신 적게 팔리는 게 마진율은 훨씬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추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가동해야 되는데 석유는 국가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구축을 하고 나면 이걸 갑자기 캐파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희망하는 게 비싸게 적게 파는 걸 희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우디가 아닌 산유국이라면 이 틈을 타서 좀 싸게 해서 많이 팔자라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다 사우디의 기조와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네. 경제적인 맥락에서 사우디 석유가 비싸졌네? 그러면 북해산 석유 사와야겠다. 이게 바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정제 과정 때문인데요. 사우디 원유, 북해산 원유, 베네수엘라에 있는 원유가 질이 다 달라요. 어떤 건 끈적끈적하고 어떤 건 황해 성분이 많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석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우디,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에 필터링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가 비싸졌다고 북해산이 싸네, 텍사스유가 싸네 해서 그걸 가져오면 그 공정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펙 회원국 중에 누가 전 싸게 팔게요 해도 손님이 안 찾아온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러시아랑 사우디는 지금 힘이 나 있을 텐데 지금 가장 급한 건 바이든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이든이 왜 지금 유가를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올랐어요. 아니, 물가가 떨어져 가고 있었던 추세인데 이거 어떻게 되지? 최근 이렇게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원흉 중에 하나가 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물가 안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적극적인 투자, 소비 장려하겠다. 이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물가 빨리 잡고 소비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로 정책을 입안하고 싶은데 아직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최상단에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뭐 더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물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유가부터 잡아야 그래야 본인의 선거라든가 실제 미국 경제도 유리하고요. 미국은 특히 자가용을 많이 끌고 다니는 나라로서 유가는 소비자 물가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 기름값 하나 못 낮추고 뭐 하는 거야? 바이든 입장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랑 어떤 협력, 어떤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국의 대통령께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빈살만을 만나러 갔을 때 그런 큰 만남의 장소에서는 선물을 두둑히 주고 받을 걸 받아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력이에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오면 되는데 빈살만과 바이든이 만났을 때 바이든이 빈살만 대면에 딱 두고 사우디의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한 거야. 만나러 가서. You apologize to his family, sir? President Biden, is Saudi Arabia still Uriah? 그래서 외교적 성과가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쪽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도 전 세계 5등 안에 드는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긴 중진류라고 해서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좀 독특한 유전이라서 그거는 정제 과정의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죠. 유가가 아주 낮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 기름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 가서 다시 미국이 바로 손 내밀었어요. 안녕, 나 기억하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다시 너희 원유나 이런 걸 사오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좀 발맞춰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게 또 빈살만은 기분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펙이라는 이 석유 수출 기구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 두 중심축이 베네수엘라하고 사우디였거든요. 둘이 해서 다른 사람 설득하자 너랑 나랑 지금 석유 수출 1등, 2등 나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한 건데 그걸 또 이간질 시키는 것 같은 모습이 보니까 빈살만은 더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나름대로 이런 수들을 두고 있는데 빈살만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리더십은 또 강경하기도 하고 그러니 그럼 난 절대 협조 안 해 이런 분위기다. 전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기름을 넣으면 좋을지. 기름값이 꺾이기는 할지, 그리고 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동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요. 사우디도 러시아도 원래 우방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기조를 지금 하는 건데요. 그 이익이 되는 기조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당분간 유가가 상당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의 기름값이 반영되는 데는 좀 시차가 있잖아요. 예, 6개월 정도 잡혀요. 그러면 6개월 뒤는 더 오른다는. 뭐 조금 줄어서 3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냥 6개월이라 잡으시면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2,000원대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내년 초쯤에. 내년 초나 올 겨울까지도.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유류세는 인하를 계속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발언을 하신 이유가 기름값이 더 올라가더라도 걱정 마십시오라고 미리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보통 차를 타는 사람들은 기름값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차를 안 타면 기름값이 올라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칠까요? 아니에요. 모든 게 영향을 미치죠. 하다못해 지금 PD님하고 제가 여기 요 부분에만 해도 석유가 안 쓰인 제품이 없어요. 이 테이블 앞에 지금 코팅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석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섬유도 폴리에스테르나 다 일부 쓰니까 당연히 석유를 쓴 거예요. 마이크 이 겉에 스펀지도 석유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제조 전반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요인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래서 바이든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석유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전반적으로 물가는 유가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가를 전망하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가는 안정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다 틀린 거죠. 근데 이렇게 경제라는 것은 계속 특정한 이벤트가 생기면 계속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뭐 무지하거나 뭐 뭔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경제는 그런 겁니다. 계속 상황이 바뀌면 그래서 IMF, 월드뱅크 이런 데가 분기별로 계속 보고서를 수정해서 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추가로 기름을 넣으려면 오늘이 제일 싸다. 당분간 그런 분위기죠. 당분간. 네, 알겠습니다.